반갑습니다. 예, 국방위 와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데 어떤 질의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군의 헌법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대 내에서 5.16이나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뭐 국조적 사안 교육이라기보다는 아마 관련된 군법 교육 또 관련된 내용 교육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헌법 교육을 합니까? 육사에서? 예, 육사에서는 관련된 법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기본적인 군법 교육은 양성기관 또 보수교육기관 속에 포함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헌재 출석했던 이제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증언을 보면 참 제가 어이가 없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조성현 수도 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는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조성현 1경비단장 얘기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과 헌법을 출력했는데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워서 세부하기를 못했다. 자, 지금 우리 군 형법에는 이게 지금 군의 명령이라는 거는 이게 항명인지, 그렇죠? 아니면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한 명령이면 항명이 될 것이고, 정당하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지휘관이든 장병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무대행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밑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판단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상급자한테 부여된 직무와 책무 중에 상급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명령을 하달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계엄을 선포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군대가 이제 동원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조치에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 단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을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예를 들면 사령관, 개별 사단 단위, 군단 단위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단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장관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예, 군 조직 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명령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장관이 판단해서 소위 명령을 하달을 한 거 아닙니까? 일선 사령관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사령관들은 다 항명의죄를 범한 겁니까? 뭐 그것이 항명인지 적법한 명령인지 불법한 명령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군 형법은 잘 아시겠지만 군 형법에 가장 큰 첫 번째 처벌 조항은 뭐가 나오면 내란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란죄, 그 다음에 뭐 이적의 죄,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 한 8장쯤 나오는 게 이제 항명의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앞에 한 6가지의 내란부터 이적죄 이르기까지 한 6가지 정도의 죄목에 대해서 그러면 지휘관이든 그 지휘를 받는 장병이든 그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병을 다 일괄적으로 묶으면 저기 병사서부터 장군까지가 모두 장병인데 그런 것을 다 판단하는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군의 명령은 일단 그 명령을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런 취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 크기 때문에 상급자가 정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저는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결 조건이 안 됐을 경우로 여쭤보는. 그럼 그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도 장관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고, 사실은 아까 우리 한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차관의 그러니까 직무대행의 그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일선 사령관이든 장병들은 사실은 그냥 명령을 이행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진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을 하더라도 가볍게 하거나 사실은 면책을 주거나 저는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대통령과 장관이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명령을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머지는 다 봐주자.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국민과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럼 결국엔 아까 황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사령관이 혼자서 유리창 부시고 들어갔고 체포조 편성해서 그 선관위 보내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입니까? 예, 그 사실굴 여부를 아마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의 무책임한 또 구질구질함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과 또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텐데 그 이후에는 군이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으로 정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육사도 그렇고 각군 사관학교라든지 장병들한테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 형법에 내란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군은 국민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내란죄를 군형법의 첫 번째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무대행께서는 그리고 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각군 지휘관들이 계실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인가, 혹은 각종 그 사령부의 법률 참부의 기능 같은 것도 어떻게 좀 높여갈지 그런 거에 대해 검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꼭 반드시 포함시켜서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